교통사고 후 미래를 보는 능력이 생긴 청년. 비가 거세게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29 청년 강민우는 퇴근길 버스 정류장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 젖은 셔츠,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중소기업 계약직이었던 민우는 매일을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픈 어머니 병원비와 밀린 월세, 그리고 몇 년째 이어지는 취업 실패. 삶은 늘 벼랑 끝 같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우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우산도 없이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끼익, 엄청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트럭 한 대가 빗길 위를 미끄러져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위험해요. 민우가 고개를 돌린 순간 쾅!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몇 초 뒤 빗물과 피냄새 속에서 민우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앞에 낯선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보는 여자아이의 울음, 불타는 건물, 지하철 안에서 쓰러지는 남자, 그리고 자신의 영정사진. 민우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뭐야 이게.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병원에서 퇴원한 민우는 뉴스를 보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TV 화면 속 사고 현장이 자신이 봤던 장면과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자신에게 미래가 보이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강민우는 쉽게 현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역시 말했습니다. 강한 충격 때문에 환청이나 환각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우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뉴스 속 장면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의 위치, 울부짖던 여자아이, 소방관이 넘어지던 순간까지 그가 사고 직후 봤던 환영과 한치의 오차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 첫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피곤한 몸을 기대고 눈을 감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앞 풍경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한 중년 남성이 가슴을 붙잡은 채 쓰러졌습니다. 사람 살려요. 순간 누군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회색 정장, 금색 넥타이 핀, 손목에 검은 시계. 너무 생생했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숨이 거칠게 떨렸습니다. 또야? 그때였습니다. 덜컹. 지하철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환영 속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회색 정장, 금색 넥타이 핀, 검은 시계까지.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의아한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네.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환영 속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쓰러진 뒤 심폐소생술이 늦어지며 사람들이 울부짖던 모습.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당장 내리셔야 합니다. 남자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설명은 못 드리는데 제발 믿어주세요.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 술 취했나? 민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남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남을 놀립니까? 그리고 자리에 앉는 순간 갑자기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툭!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허! 남자가 가슴을 움켜쥔 채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순간 지하철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19 불러요. 사람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민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본 미래가 정확히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때 민우 머릿속에 또다시 강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속 도로 위, 전복된 검은 승용차,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한 여자.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씨, 당신만이 절 살릴 수 있어요. 지하철 안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쓰러진 남자를 둘러싸고 비명을 질렀고 민우는 멍하니 그 광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미래가 눈앞에서 그대로 현실이 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승객 중 한 명이 응급구조사였습니다. 빠르게 심폐소생술이 시작됐고 몇 분 뒤 도착한 119 대원들이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구조사는 민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아셨습니까?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도 눈을 감아도 갑자기 미래 장면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단 몇 초 뒤였고 어떤 것은 며칠 뒤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민우는 편의점 정리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두통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장면 하나가 보였습니다. 빗속의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검은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 흰색 코트, 왼쪽 눈 밑 작은 점. 민우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띵동. 민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환영 속에서 봤던 그 여자가 실제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흰색 코트, 긴 생머리, 왼쪽 눈 밑 작은 점까지 민우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생수 한 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손을 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네, 제발 제 말 믿어주세요. 오늘 사고 납니다. 순간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민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미래를 본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점점 경계하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 따라다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그냥. 민우는 답답하게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여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말 걸지 마세요. 그리고 그대로 편의점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우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이미 검은 승용차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 머릿속에 환영의 마지막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빗길, 미끄러지는 차량, 그리고 시계. 오후 11시 17분. 민우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분. 남은 시간은 단 14분뿐이었습니다. 강민우는 미친 듯이 빗속을 뛰었습니다. 검은 승용차의 빨간 브레이크 등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환영 속에서 본 피투성이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만이 절 살릴 수 있어요. 민우는 급히 택시를 붙잡았습니다. 기사님,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는 당황했습니다. 예, 제발요. 사람 목숨이 달렸습니다. 빗속 도로는 막히기 시작했고 민우는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1시 9분. 남은 시간은 8분. 그 순간 또다시 강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민우 눈앞에 새로운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승용차 앞쪽으로 갑자기 화물차 한 대가 미끄러지는 모습.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로. 민우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기사님, 강변도로 말고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가주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11시 13분. 빗줄기는 더 거세졌고 멀리서 차량 경적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끼익 엄청난 브레이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멀리 고속도로 진입로 위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중심을 잃고 돌고 있었습니다. 안 돼. 쾅. 화물차와 차량이 충돌하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놀라 외쳤습니다. 세상에. 민우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에서 사람들 비명이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반쯤 찌그러져 있었고 운전석 안에는 그 여자가 피를 흘린 채 갇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자는 흐릿한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 순간 차량 아래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차 연료가 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폭발합니다.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문을 잡아당기던 순간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여자를 끌어안고 빗속 도로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절 살리셨네요. 하지만 그 순간 민우 머릿속에 또다시 새로운 환영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두운 병실, 산소호흡기를 낀 한 노인,
그리고 노인이 힘겹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 능력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병원 응급실 앞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고 차량 폭발 영상이 뉴스에 나오면서 기자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자 사고 차량 운전자였던 여자가 보였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절 어떻게 아신 거예요? 민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보인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목숨 걸고 뛰어들진 않아요. 그녀 이름은 한서윤이었습니다. IT 기업 전략팀 이사라는 명함을 건네며 연락처를 꼭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전평생 오늘 일을 못 잊을 겁니다. 민우는 조용히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눈앞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 얼굴이 흐려졌고 새로운 장면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두운 회의실. 누군가 총을 들고 있었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 피를 흘리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한서윤이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순간 코피가 뚝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요즘 환영을 볼 때마다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두통은 심해졌고 환영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기억이 흐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며칠 전 어머니 생신 날짜를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 이름도 한참 생각해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우는 병원에서 본 환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총격, 피, 그리고 죽어가는 한서윤. 민우는 결국 다음 날 서윤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를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순간 민우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로비 TV 뉴스 속보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 태성그룹 비자금 의혹. 그리고 뉴스 화면 속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인물이 보였습니다. 바로 한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태성그룹 비리의 핵심 내부 고발자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민우 머릿속에 또다시 환영이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 총성, 그리고 누군가 차갑게 말하는 목소리. 한서윤보다 먼저 강민우를 처리해. 강민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사고를 본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서윤은 거대한 사건 한가운데 서 있었고 누군가는 그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우 자신도 표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골목 끝 검은 차량,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민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한서윤.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린 건 서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미래를 본다며 순간 민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야? 쓸데없는 짓 그만해. 안 그러면 다음엔 내 어머니가 죽는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민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다시 환영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병실. 산소호흡기를 낀 자신의 어머니. 심장 모니터가 멈추는 장면. 민우는 비명을 지르듯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다행히 집 안어머니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다음 날 민우는 한서윤을 몰래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자료를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녀는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성그룹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내역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많은 사람이 끝장납니다. 민우는 조용히 USB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또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지하 주차장, 검은 승합차, 그리고 총을 든 남자들. 민우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짓는 순간 탕!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서윤을 끌어안고 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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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체 당신 누구예요? 민우 역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능력이 생긴 건지. 총성이 울려 퍼진 건물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민우는 한서윤의 손을 붙잡고 비상계단 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검은 옷 남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놓치지 마. 민우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환영이 계속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계단 끝에서 기다리는 남자. 주차장 출구. 피를 흘리는 한서윤. 미래 장면들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서윤은 놀란 얼굴로 민우를 따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탕! 총알이 방금 지나온 계단 벽을 뚫었습니다. 서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우가 정말 미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가까스로 지하 주차장까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우 머릿속에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환영이 밀려왔습니다. 눈앞 세상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던 바로 그날 밤이 보였습니다. 빗속도로, 미끄러지는 트럭.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충격 속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태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설마. 순간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병실. 산소호흡기를 낀 노인이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교통사고 직후 환영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미래를 너무 많이 바꾸면 결국 내 기억과 생명을 잃게 된다. 민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기억이 흐려지고 몸이 망가졌던 이유였습니다. 능력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주차장 끝에서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태성그룹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민우 씨,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경호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한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민우를 붙잡았습니다. 도망쳐요. 하지만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마지막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도망치면 한소윤이 죽는 미래였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주차장 스프링클러 위치를 향해 소화기를 힘껏 던졌습니다. 쾅! 물줄기가 폭발하듯 터지며 주차장 전체 전기가 동시에 나갔습니다. 암흑 속에서 비명과 총성이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윤이 미리 보낸 내부 자료가 이미 언론과 경찰에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은 결국 체포됐고 비자금과 살인교사 혐의까지 드러나며 몰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병원 침대에 누운 민우는 창밖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정말로 미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우는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강민우는 특별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았고 곧 일어날 사고와 죽음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능력은 축복보다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미래를 볼 때마다 기억을 잃어갔고 사람을 살릴수록 자신의 삶은 무너져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짜 두려운 건 미래를 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가올 비극을 알면서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강민우는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고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자신의 삶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미래를 바꾸는 힘은 특별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선택. 바로 그것이 진짜 미래를 바꾸는 힘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능력을 잃은 뒤 강민우는 다시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하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험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 편에 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운명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